자, 10주차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성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프,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항 확률 변수의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 분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 위치에서 퍼짐 정도, 표준 편차죠.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항포의 그림을 먼저 보면요. 이항포의 그림 예제를 한번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할게요. 예제 6번. 어느 양식당의 웨이터는 오랜 경험으로 혼자 식사를 하는 손님이 팁을 놓고 갈 확률이 0.7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는 6명에게 봉사를 했다. 팁을 놓고 간 손님의 수에 대한 얘기, 확률. 이게 이제 이항포를 따르죠. 왜냐하면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6명의 손님 중에서 팁을 놓고 간 손님의 수라고 한다면 결과가 성공이 팁을 놓고 간 분, 실패는 팁을 놓고 가지 않은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명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가 6이고 그 다음에 각 손님이 놓고 갈지 놓고 가지 않을지 이거는 각각 혼자 하시고 왔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손님이 놓고 갈 확률이 0.7이죠. 가능성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항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n가 6이고 p가 0.7인 이항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부록표 2의 이항포 표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n가 6이고 p가 0.7 아래로 이렇게 쭉 읽어내리면 우리가 앞에 이 확률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봤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수평축에는 x 값을 넣고요. 수직축에는 px를 집어넣고 우리가 마치 우리가 앞에 그 장에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폭을 1로 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으로 그려도 되고 사실은 선이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그 각각의 값에 그 확률이 올라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여기 이제 그 확률 이항분포표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린다면 이제 여기가 x값 가능한 값이 되고요. 가능한 값은 0에서 6까지가 있죠. 그래서 0, 1, 2, 3, 4, 5, 6이 가능하고 자, 이 위에 이 점에만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점에만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값을 우리가 이만큼 이제 올리는데 최대가 0.3이 조금 넘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는 0.1 그 다음에 0.2 0.3 이렇게 그리면 충분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를 0.5씩 잡아가지고 그리면 되겠고요. 자, 1은 그 0일 확률은 0.001, 0.001이니까 0.01이 여기 있고 0.001은 거의 바닥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0.01 그래도 1만큼 자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0.060, 0.06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185, 0.185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0.324, 0.324는 요 정도, 그죠?
한 3, 2, 4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0.303 거의 3 값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0.118 118 여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4하고 5의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4하고 5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3이나 6 있고 0, 1, 2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요거를 갖다 이제 너비를 1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로 그렸네요. 책에서 이제 그린 거는 여기를 갖다가 여기에 폭을 1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께는 똑같이 일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림은 이제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영역을 폭을 일자리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항포가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각각의 값 0, 1, 2, 3, 4, 5, 6 이런 것만 나타나거든요. 이항포는. 그래서 그 위에 확률을 그 상대도수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막대기로 그린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면적으로 그리는 거는 나중에 이항포가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되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얘기인데 책은 미리 얘기를 해버렸네요. 미리.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의 모양은 여기서는 여기 아니죠? 여기서는 비대칭이고요. 비대칭이죠. 이쪽이 높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수다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제 형태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니까 skewed to the left 그래프죠. skewed to the left. 그러니까 큰 값들이 총 0, 1, 2, 3, 4, 6이 가능하지만 큰 값들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분포죠. 그런 형태라는 거를 우리가 볼 지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6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6번은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짐은 농구를 즐긴다. 그는 한 게임에서 시도하는 필드골 성공률이 그러니까 골 이렇게 집어넣는 건가 봐요. 이게 50%라고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 집어넣네요. 6번 시도하는 경우에 여기는 N우가 전부 6자리만 지금 계속 등장하네요. 성공 횟수에 대한 성공 확률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시오. 이것도 이항 실험이고 우리가 이항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얘기가 되네요. 자, 확률 변수 X를 6번 짐이에게 시도해 가지고 성공의 횟수로 놓으면 그러면 이건 이항포를 따르죠. 시행을 6번 하고요. 그다음 성공 확률은 50%, 매 50%고 이게 던질 때마다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항포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부록표 2에 가가지고 N 6자리에서 P가 0.5짜리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표가 되겠죠. 왜 P가 이제 0.5짜리 보시면 자, 이 분포를 보면 이게 처음 거하고 끝에 거가 값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가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좌우 대칭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이제 P가 0.5인 경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X는 가능한 값이 0, 1, 2, 3, 4, 5,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이 여기도 0.3 정도가 제일 큰 거니까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고, 가운데 값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처음 거가 0.016이니까 0.01 이거는 그래도 0.01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많고 이 정도는 되네요. 너무 많이 그렸나요? 네, 0.094 거의 0.1에 가깝죠. 그 다음에 0.234 그 다음에 0.312 그 다음에 0.234 그 다음에 0.094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이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 세 개는 요걸 갖다 이제 너비가 1인 걸로 그렸는데 이제 이게 더 훨씬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값이 여기 위에서만 있거든요. 0, 1, 2, 3, 4, 5, 6에만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만 올린 거죠. 자, 여기는 좌우 대칭이고요. 양쪽의 높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되죠. 형태가 그래프에다가 그리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그래프에다가 그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양쪽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좌우 대칭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많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좌우 대칭이고 고분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이 여기에 가능한 값이 이거는 여기가 n우가 작으면 요 그 가지 수가 작고요. n우가 크면 n우가 만약 커지면 여기는 가지 수가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그 n우 수는 요거의 개수 요게 이제 몇 개나 있나 이제 그런 거를 n우가 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p가 0.5면 그러니까 반이면 2분의 1이면 좌우 대칭 그래프가 될 거고, p가 0.5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성공 확률이 작으면 이 앞에 쪽에가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작은 쪽이. 그러니까 앞에 쪽이 크고, 여기를 지울게요. P가 작으면 0.5보다 작은데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앞에 값이, 그러니까 작은 값들이 이렇게 이쪽에가 많고 큰 쪽이 작아지는 이제 이런 식의 위에 도수다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P가 크면 0.5보다 크면 거꾸로 큰 값이 많이 나타나겠죠. 큰 값이. 그래서 이제 형태가 이쪽은 조금 나타나고
큰 값이 많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skewed to the left 그래프가 되겠죠. left 그래프. 그래서 이게 0.5 0에 가까이 갈수록 0에 가까이 갈수록 더 이런 증상 그런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 P값이 1에 가까울수록 더 훨씬 현저하게 skewed to the left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우가 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요 값이 N우가 크면 그런데 이게 그 P값이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몰리더라도 이게 서서 이게 퍼져 이렇게 이 옆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퍼져가지고 정규 분포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 형태에 가까이 갑니다. N우가 크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N우가 크면 이항포의 확률을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항포의 중심 위치하고 퍼짐 정도. 그러니까 기대값이라고 하죠. 평균을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서 그런 평균하고 중심 위치하고 퍼짐 정도는 이항포는 어떻게 나오냐? 확률 변수 x가 그 성공의 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 p를 가지는 이항포를 따르면 그러면 평균 expectation x는 n 곱하기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가 돼서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돼요. 평균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어떤 한 농구 선수가 이게 우리가 이제 볼을 던져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90%다. 그러면 그 선수가 10번을 던졌다. 그럼 몇 번 성공하겠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10번 던졌는데 성공할 확률이 90%니까 대략 9번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기대치예요. 기대치. 평균. 자,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6번에서 n이 6이고 p가 0.7인 경우 그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률 변수 x가 6명 중에서 팁을 놓고 간 손님의 수 얘기죠. 그게 x죠. 그죠? 자, x의 기대값은 np. 그래서 6명에 0.7씩이니까 4.2가 기대값. 4.2명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물론 소수점은 없는데 굉장히 많이 하면 이 소수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4.2고 표준 편차는 또 거기에다가 npq 해서 1.26이고 요거를 스퀘어 루트 하면 1.12가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평균하고 표준 편차 알면 우리가 경험적 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략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평균이 4.2고요. 거기에 1.12, 1.1명이라고 쉽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가 5.3, 여기는 3.1. 그래서 그 이제 6명 중에서 팁을 놓고 간 손님이 그 3.1에서 5.3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우리가 70%, 68%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1.1 더하고 1.1 빼고 그러면 여기는 2.0에서 여기는 6.4. 6.4는 6이 초과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팁을 놓고 6명 중에서 팁을 놓고 간 손님의 수가 2명 이상 그 6명 이하 그러니까 전체 이하일 가능성이 95% 정도 될 거다라고 그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7번은 농구 얘기. 그래서 성공률이 50%인 농구 선수 얘기죠. 이건 농구 선수까지도 안 되겠네요. 50%밖에 안 되니까. 자, 6번 시도를 해서 성공 횟수 이거를 x라고 한다면 x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농구를 성공 확률이 50%인 사람이 6번 던지면 몇 번이나
성공을 하겠는지 기대할 수가 있냐? 그러면 NP 그래서 6 곱하기 0.45 그래서 여기는 3번은 6번 중에서 3번은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반반이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평균이에요. 표준 편차는 NPQ 해서 계산하면 1.5고요. 여기에 스퀘어 루트 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경험적 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경험적 룰을 갖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그 6번 던졌을 때 3번이고 여기에 1.2 여기 1.2 하면 여기가 4.2 여기는 1.8 1.8번에서 4.2번 사이에 성공할 가능성이 우리가 68% 지금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 하면 5.4고 여기 1.2 빼면 여기가 0.6 0.6번에서 5.4번 사이 성공할 가능성은 95%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평균 표준편차 알면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는 모르고요. 잘 정확히는 모르고 우리가 이제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알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 법칙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포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항포는 결과가 2가지 나오는 것들의 분포죠.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 시행이 독립적이라고 볼 때,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각 이제 시행마다 일정하다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공의 수를 헤아리는 그런 분포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지지자의 수, 그 후보에 대한 지지자의 수의 분포죠. 여기는 수의 분포예요. 수의 분포요. 만약 이제 지지율을 따진다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전체 표본의 수로 나눠서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퍼센트 다루는 거 그런 거는 이항포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확률 계산에서 본 것처럼 N가 크면 우리가 표본을 많이 뽑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계산이 굉장히 이항포는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그것에 근사 확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근사 확률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정규 분포죠. 그래서 실제는 이항 확률인데 그걸 계산하는데 정규 분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가 작을 때만 우리가 이제 이걸 쓰는 거죠. N가 작을 때 우리가 표를 보면 N가 20까지 쓸 때만 우리가 이항포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P가 성공의 확률이 0.5면 좌우대칭이고 P가 성공의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작은 값이 많이 나타나니까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고 그 다음에 P가 0.5보다 크면 큰 값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skewed to the left 작은 값이 적게 나타나는 skewed to the left 그래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은 NP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7장 정규 분포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1주에는 못할 것 같고 아마 1주 반이나 2주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